대한민국에서 이혼 사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던 두 사람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부부 상담을 오랫동안 진행해 온 김선희 상담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주제, 바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외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위험을 안고 있으며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성 전용 유흥업소 유부녀들의 숨겨진 놀이터.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은밀하게 번지고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여성 전용 유흥업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 같지만 그 이면에는 부부 관계와 가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9세 최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부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호기심 반으로 이곳을 방문했는데 처음엔 단순히 즐겁게 수다 떨고 분위기를 느끼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가다 보니 일상의 공허함이 커지고 집에서는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유흥의 장을 넘어서 여성들에게 또 다른 자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경험이 가정과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나만의 비밀이 생기고 이는 곧 부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업소는 위험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 들킬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숨겨진 일탈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기며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이 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공간을 찾게 되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채워지지 못한 정서적 욕구가 원인입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업소 자체가 아니라 부부간 소통의 부재와 정서적 교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배우자가 이런 외부적 공간을 찾기 전에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2. 등산 산토끼와 사냥꾼의 은밀한 신호. 등산은 건강을 위한 취미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산길이 단순한 운동 장소를 넘어 은밀한 만남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는 55세 이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주말마다 등산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집보다 모임을 우선시하는 걸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등산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오르막길을 오를 때 동질감과 유대감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정상에서 나누는 작은 대화, 간식 하나를 건네는 행동만으로도 친밀감은 빠르게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건강한 교류를 넘어서 위험한 관계로 번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등산이라는 취미가 가진 합리적 포장입니다. 운동과 건강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적으로 외부 활동이 정당화되며 부부간의 거리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취미 활동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그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유부녀들의 경우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소통의 부재가 새로운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심이나 감시가 아니라 함께 나눔입니다. 배우자의 취미에 무관심하기보다 함께 산에 오르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는 나와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의 취미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나눌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오해와 위험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스크린 골프장 은밀한 합석과 불륜의 온상. 최근 몇 년 사이 스크린 골프장은 단순한 스포츠 공간을 넘어 사교와 만남의 장소로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시간 제약이 적어 많은 중장년층이 찾지만 이 공간이 문제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모임을 통한 합석이나 지인을 통한 자연스러운 만남이 잦아지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김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스크린 골프를 자주 갔는데 어느 순간 여성 회원들과 합석하는 일이 생겼어요. 운동을 빙자한 만남이 반복되다 보니 스스로도 경계심이 약해지더군요. 문제의 핵심은 합리적인 명분에 있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 활동을 핑계 삼아 모임을 이어가다 보면 배우자 입장에서 특별히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만남이 쌓이고 가벼운 대화가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면 위험은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장 교묘한 형태의 관계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운동이지만 실제로는 외부 자극을 통해 감정을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부녀들의 경우 가정에서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이런 사교 공간에서 작은 친절과 공감을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자주 찾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경험해 보는 것. 둘째, 서로의 모임과 활동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 셋째, 부부간에 정서적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것.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그냥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작은 관심과 대화가 불필요한 오해와 위험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오픈 채팅방 가장 쉬운 불륜의 시작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의 일상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통로도 열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온라인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곳은 이름, 나이, 신분을 숨긴 채 누구와도 쉽게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명성이 바로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담이나 공통 관심사로 시작하지만 점차 감정적인 교류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박 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몰래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현실에서는 받지 못했던 공감을 얻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는데 어느 순간 상대를 기다리게 되고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이 고백은 온라인 대화가 얼마나 빠르게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오픈 채팅의 가장 큰 문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한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쉽습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통로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채팅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고 작은 불만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의 휴대폰 사용 습관을 불신으로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나요? 의심보다는 대화, 감시보다는 신뢰가 관계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 유부녀 외도가 더 위험한 이유. 외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유부녀의 외도가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특성과 사회적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유부녀 외도는 가정 내 정서적 균열을 크게 만듭니다. 여성은 대체로 관계에서 정서적 교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가 단순한 육체적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연결까지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는 더 빠르게 냉각되고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유부녀 외도는 가정 경제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지출이 늘어나거나 상대와의 만남을 위해 불필요한 소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는 곧 생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작은 이상 신호로 드러납니다. 셋째, 사회적 낙인과 파장의 문제입니다. 유부남의 외도 역시 잘못이지만 유부녀의 외도는 전통적 시각에서 더 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 전체가 사회적 시선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 연구에서는 여성의 외도가 가족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부녀 외도가 위험한 이유는 가정을 지탱하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불만이나 외로움을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작은 균열을 외부에서 채우기 전에 부부가 함께 마주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경제권을 쥔 여성들의 충격적인 소비 행태.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아내가 경제권을 관리합니다. 이는 가정 운영에 있어 효율적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권한이 잘못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외도와 연결되었을 때 소비 패턴의 변화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장 여사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전략적이던 그녀가 갑자기 잦은 외출과 과도한 지출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옷, 화장품, 액세서리 등 본인을 위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남편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게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외도는 감정적인 문제로 시작되지만 결국 생활 속 경제에도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다. 즉, 지출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정서적 변화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의심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아내의 소비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왜 그런 변화를 보이는지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일 수도 있고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거나 묵인하면 작은 균열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권을 쥔 배우자가 외부 관계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가정 경제는 단순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넘어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가계의 지출을 정기적으로 함께 점검하고 서로의 소비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의 소비 변화를 그냥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작은 변화일수록 더 빨리 알아차리고 대화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 남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생활 습관. 배우자의 외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습관과 반복된 행동 속에서 신호가 드러나지만 이를 간과하면 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남편들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외출 빈도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던 아내가 이유 없는 외출을 자주 하거나 모임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휴대폰 사용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 무심하게 두던 휴대폰을 갑자기 항상 손에 쥐고 다니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화 기록을 자주 지운다면 경계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화장품, 옷, 액세서리 등 자기 관리에 대한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면 단순한 취향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정서적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대화 태도의 변화입니다. 작은 질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집안의 대화에 무관심해진다면 이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는 감정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배우자의 변화는 의심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즉, 체크의 목적은 감시가 아니라 소통입니다. 남편이 먼저 따뜻하게 관심을 보이고 무슨 일이 있냐고 차분히 묻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치된 작은 습관이 위기를 키우지 않도록 민감하게 살피되 따뜻하게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의 생활 습관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8. 불륜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현실. 과거에는 외도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문제가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의 발달과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불륜은 더욱 은밀하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 해체와 이혼 증가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혼 사유 1위는 여전히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아픔을 넘어 자녀 양육과 사회적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둘째, 직장 내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와 연관된 관계에서 외도가 발생하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업무 집중력 저하는 물론 직장 내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외도의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모두가 심리적 상처를 입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자존감의 붕괴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불륜은 단순히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처럼 개인의 행동 하나가 가족, 직장, 사회에 파급력을 주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결국 외도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본다면 해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소통 교육, 직장에서의 윤리의식 강화, 사회 전반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도를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9. 외도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 외도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이 다르더라도 특정 행동과 심리적 흐름은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첫째, 정서적 결핍에서 시작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고 감정적으로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부에서 작은 친절이나 관심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어지며 외도는 첫 발을 떼게 됩니다. 둘째,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계심은 점점 무너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셋째, 은밀한 행동 패턴입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통화 기록 삭제, 외출 이유의 불명확함 등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비밀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점차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며 배우자와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넷째,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입니다. 외도 관계에서는 현실의 책임보다는 감정적 자극과 설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현실보다 과장된 이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적인 갈등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서울대 가족학 연구에서는 외도는 순간의 일탈이 아니라 정서적 공백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반복적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의 작은 신호를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외도에 빠지는 공통된 흐름을 미리 이해한다면 그 패턴이 시작되기 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부간 소통과 점검. 외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바로 부부간의 꾸준한 소통과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대화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도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정서적 친밀감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제, 자녀, 생활 습관 등 가정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작은 불만이나 오해가 쌓이지 않습니다. 특히 소비 습관과 생활 패턴은 서로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는 짧은 말이 배우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사랑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부부만의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생계에만 집중하다 보면 부부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외도를 예방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와 공감의 회복이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녁 짧은 대화 한마디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대화가 외도를 막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자의 외도라는 주제를 통해 유부녀 외도가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그 신호와 사회적 파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외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가족 전체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대화와 관심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노력입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는 해답은 대화와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꾸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